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녹음을 하고 있는 24년 9월 4일은 바로 관자의 생일, 즉 잡스런 리뷰 채널이 생겨난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 가입을 한 날이 2020년 9월 4일이에요. 벌써 4주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4주년 기념으로 잡스런 리뷰의 냉정한 현실에 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스런 리뷰는 흥하고 있는가? 현재 구독자 수는 24년 9월 4일 오늘 현재 4,787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썩 기대는 못 미치는 숫자이지요.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채널을 개설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2, 3년 하면은 한 10,000명 돼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었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 변화 추이를 보면 2020년 9월 4일에 유튜브에 처음 가입을 해서 9월 6일에 처음 잡스런 리뷰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203일 후에 1000명, 220일 후에 2000명, 308일 후에 3000명, 그리고 291일 후에 4000명이 되었는데 23년 6월 25일 날 4,000명이 된 이후로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훨씬 더 넘었는데 아직 5,000명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거 점점점 채널이 망해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와트 분석이 뭐야?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을 평가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잡스런 리뷰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스런 리뷰의 강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리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럼 뭐 다른 리뷰어들은 가짜 리뷰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다른 IT 리뷰어가 만드는 콘텐츠 중에 광고가 많죠.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컨텐츠를 보는 분으로 하여금 이 제품의 특성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제품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쇼핑몰에서 제품 설명할 때 나오는 주요 홍보 포인트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리뷰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건 너무 광고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야, 너도 협찬 받아서 리뷰하잖아. 그렇죠. 저 같은 쪼렙 유튜버는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협찬이 없으면 리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대여를 하거나 증정을 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냥 제품의 광고에서 좋은 점, 특징만을 따가지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나름 리뷰다운 리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강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친절하다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죠. 의견이든 질문이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친절한 리뷰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컨텐츠를 보다 보면 상식을 좀 늘릴 수가 있다. 즉 단순히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갖는 특성 내지는 원리 이런 데도 나름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꼭 굳이 내가 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보고 있으면 나름의 상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라든가 마이크의 원리라든가 모니터의 PPI라든가 아니면 빔 프로젝터에서 유사 4K 방식의 구현 원리라든가 등등등 보다 보면
하면 뭐 쏠쏠하게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점은 제가 이 잡스런 리뷰를 하는 목적이 돈벌이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점이야? 만약에 제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잡스런 리뷰하면 안 됩니다. 왜? 투입한 노력과 시간 대비 수입이 턱없이 적습니다. 돈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리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덜 지치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재미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웃긴 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매력이 없다. 제 캐릭터의 매력이 별로 없죠. 일단 뭐 제가 무슨 뭐 얼굴 공개를 해가지고 잘생긴 매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뭐 살살 녹는 꿀보이스여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뭐 그런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너무 웃기고 재밌게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어.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매력이 없다, 캐릭터가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밋밋하다입니다. 특히나 영상이 밋밋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영상 컨텐츠로 적합한가 싶을 정도로 이 화면의 변화가 별로 없죠. 그냥 PPT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화면에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화면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올라오는 영상도 그 영상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죠. 주로 이제 어두운 데서 찍은 것들은 노이즈가 너무 끼어가지고 보는데 눈이 좀 피곤하고, 컷들의 변화도 얼마 없어가지고 질질질 늘어지는 느낌이고, 이래서 이것은 영상 컨텐츠라기보다는 뭐 보이는 라디오 정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너무 길다. 깁니다. 컨텐츠 하나에 25분, 뭐 35분 막 이러니까 듣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안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죠. 근데 할 말이 많은 걸 또 어쩌겠어요? 이거 참 난감하죠. 자, 그런데다가 또 단점은 업로드 주기가 또 길다. 뭐 짧아야 일주일, 뭐 길면 열흘도 넘게 2주일 가까이도 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업로드 주기가 길고 불규칙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는 어쩌보면 이것은 좀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리뷰하는 대상, 즉 아이템이 메이저 브랜드는 거의 없고 핫 아이템도 드물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템이 드물다라는 것도 문제죠. 특정한 일부 소수만이 관심 가질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깊게 리뷰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리뷰를 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문돌이입니다. 그런데 이 문돌이가 IT 기기 리뷰를 한다. 이게 참 난감하죠. 원리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막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급하게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깊이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 딸내미인 윤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널명과 컨텐츠가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채널명은 잡스런 리뷰인데 잡스럽지 않다. 너무 한정적이다. 특히 전자기기 한정, 그리고 전자기기 중에서도 오디오 앤 비디오 기기에 특화가 된 채널이다 보니까 잡스럽지 않은데 잡스런 리뷰라고 하니까 채널명과 컨텐츠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환경상의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리뷰어들 중에는 리뷰를 과장한 광고가 많다. 그래서 진정한 리뷰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리뷰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리뷰 채널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IT 기기 리뷰 채널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경쟁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도 될 테니까 저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한테 요즘 리뷰 요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기시겠지만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리뷰할 기기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 전자제품의 셀러들이나 아니면 메이커들은 제 채널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채널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유튜브로 유입이 되면서 연예인들 컨텐츠 중심의 대형 채널들이 많이 생겼고, 또 IT 리뷰어들 중에서도 대형 또는 기업형 유튜버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흥하는 채널은 계속 흥하고 망하는 채널은 계속 망하는, 즉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자본력이 튼튼하고 인력이 튼튼한 리뷰 채널 같은 경우엔 아무리 비싼 신제품도 턱턱 사가지고 바로바로 리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신제품들은 주로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영세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덜 받게 되니까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위기 상황으로는 실속 있는 아이템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뭔가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좀 쓸모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전자제품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좀 재미있는 제품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오히려 괜찮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소재가 되는 아이템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협으로는 이 롱폼 컨텐츠가 퇴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쇼폼 컨텐츠, 쇼츠니 릴스니 틱톡이니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긴 컨텐츠를 잘 보지를 않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이 많고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기 상황으로는 시청자의 그 영상 만족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TV나 케이블 TV나 OTT나 이런 데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주로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는 뭐 자작 수준의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프로덕션들이 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와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거의 방송급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기대하는 시청자들의 영상 만족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정인 건데, 유튜브 말고도 신경 쓸 다른 일들이 좀 많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엮인 일들이 많아서 사실 유튜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 유튜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은 체력이 저하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거의 밤을 낮삼아 가지고 맨날 새벽 3시 4시까지 컨텐츠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버텼는데 이제 4년째 되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 3시 넘어까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한 새벽 2시 반만 돼도 껌뻑껌뻑 졸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저희 스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야? 저의 계획은 일단 리뷰가 아닌 컨텐츠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너무 단조로운 재미없는 컨텐츠 말고 좀 더 시류에 영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아니면 IT 산업에 관한
이슈에 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컨텐츠를 곁들이게 되면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의 또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해서 여태까지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간간히 올리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없고 밋밋한 영상의 보완을 위해서 이 컷 길이를 좀 되도록 짧게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PT 하나 띄워놓고 한 뭐 3-4분 동안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만 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을 하고 화면에 좀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비중도 좀 증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이랄까 참고 화면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영상 자체가 좀 더 변화가 많이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은 드려놓고도 좀 깝깝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좀 생기게 되면 카메라를 좀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채널 개설 이후로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다고는 하지만 전문 촬영용 장비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명에 관한 보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리뷰인 만큼 제품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약간은 좀 매력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컷들을 많이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명을 잘 못 써서 되게 볼품없게 보이게 찍는 저의 똥손도 탓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을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단조로운 화면을 좀 극복하고 또 굳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막도 참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일단 해보려고요. 그리고 길이는 길어도 15분 안짝으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저의 스타일을 볼 적에 15분 내에 모든 걸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잘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면 2개로 쪼갠다든가 3개로 쪼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자체의 길이는 15분 안짝이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컨텐츠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닌 일주일에 2회를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긴 컨텐츠를 반 정도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좀 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2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제가 말이 너무 느리다, 지루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채널명을 변경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잡스런 리뷰라는 것이 저의 어떤 이 채널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다는 저희 유니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채널명을 변경할 거냐? 지금 생각하는 건 IT 진심 리뷰, 관자전자 요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오프닝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짧게요. 한번 보실래요? 이걸 그대로 쓸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멋진 디자인을 해볼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T 진심 리뷰 관자전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더 직관적인 채널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찐 리뷰어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늘상 그렇듯이 섰다에서 부사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9월 4일이 제 채널의 생일인 만큼 또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